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꾹 참아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1분? 2분?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 물속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숨도 못 쉬고 체온은 뺏기고 움직임은 둔해지죠. 그런데 약 5천만 년 전 멀쩡한 육지를 버리고 이 지옥 같은 바다로 다시 뛰어든 미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 고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래를 물고기라고 착각하지만 고래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허파로 숨을 쉬는 우리와 똑같은 포유류입니다. 다리는 지느러미가 되고 코는 머리 꼭대기로 이사가고 잠도 반쪽 뇌로만 자야 하는 기구한 운명. 도대체 이들은 왜 편한 땅을 버리고 바다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생명 진화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고래의 위대한 유턴을 추적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계를 5천만 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공룡이 멸망하고 포유류들이 막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신생대 에오세입니다. 이때 물가에는 파키케투스라는 녀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늑대 같기도 하고 거대한 쥐 같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육지동물이죠. 네 발로 뛰어다니고 털도 북슬북슬했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이 녀석을 고래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귀에 있습니다. 파키케투스의 귀뼈 구조는 육지동물보다는 오늘날의 고래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물속에서 소리를 듣기에 적합하게 진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물가로 갔을까요? 당시 육지는 온난화로 인해 빽빽한 정글이었고 먹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반면 바다는 공룡의 멸종 이후 거대한 포식자들이 사라진 무주공산, 즉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물속에는 경쟁자 없이 잡을 수 있는 맛있는 물고기와 갑각류가 넘쳐났습니다. 배고픈 파키케투스에게 물가는 뷔페나 다름없었죠. 처음에는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다가 점점 더 깊은 곳에 먹이를 노리게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진화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걸어다니는 고래, 암블로케투스입니다. 이 녀석은 악어와 수달을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육지에서도 걸을 수 있고 물속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하이브리드였죠.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비애라고 할까요? 땅에서는 뒤뚱거리느라 천적에게 당하기 쉽고 물속에서는 완전한 수영선수가 아니라서 에너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땅이냐 바다냐.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바다로 귀화한 녀석이 등장합니다. 이름부터 제왕 도마뱀이라는 뜻의 바실로사우루스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18m나 되는 이 거구는 평생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녀석의 뒷다리입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발가락이 달린 뒷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걷는 기능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짝짓기 할 때 파트너를 잡는 용도로만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지 생활을 청산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바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숨쉬기였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려면 수면 위로 코를 내밀어야 하는데 코가 주둥이 끝에 있으면 몸 전체를 들어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는 코의 위치를 바꿉니다. 주둥이 끝에서 서서히 머리 꼭대기로 이동시킨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분기공입니다. 덕분에 고래는 수영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머리 윗부분만 살짝 내밀어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스노클처럼 말이죠. 이 작은 위치 변화가 그들의 생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수영하는 방식도 육지 조상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는 척추를 좌우로 흔들며 헤엄칩니다. 하지만 고래는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죠. 왜 그럴까요? 육상 포유류인 치타나 개가 달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척추를 위아래로 굽혔다 폈다 하며 달립니다. 고래는 이 달리는 동작을 물속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한때 육지를 달렸던 포유류라는 사실은 뼈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가장 큰 난관은 잠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고 자다가는 숨을 못 쉬어 익사하니까요. 그래서 고래들은 기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반구수면입니다. 뇌의 절반은 자고 나머지 절반은 깨어서 숨쉬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돌고래를 보면 한쪽 눈만 감고 멍하니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수면 위로 올라가 숨 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24시간 깨어있는 삶을 사는 셈입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빨 대신 거대한 거름망인 수염을 발달시킨 수염고래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가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덩치는 산만하지만 성격은 온순해서 입을 크게 벌려 크릴새우를 들이마십니다. 다른 하나는 날카로운 이빨을 유지한 이빨고래입니다. 돌고래, 범고래, 향유고래가 그 주인공이죠. 이들은 조상인 파키케투스의 야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빨고래들은 시각이 무용지물인 어두운 바다에서 에코로케이션, 즉 반향정위를 개발했습니다. 이마에 있는 멜론이라는 기관에서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천연소나 시스템이죠.
이 능력은 단순한 탐지기를 넘어 고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범고래들은 각자 고유한 이름을 부르고 사투리를 쓰며 할머니가 손자에게 사냥법을 가르치는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영장류라고 불릴만 하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물 중 고래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마입니다. 고래와 하마는 아주 먼 옛날 물가를 좋아하던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 녀석은 강에 남고 한 녀석은 바다로 떠난 거죠. 육지에서 바다로, 다리에서 지느러미로. 고래의 진화는 생명이 정해진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과감한 유턴도 서슴지 않죠.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경이로운 거인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 바다를 풍요롭게 채웠고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의 위대한 여정 어떠셨나요? 진화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의 진화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